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지난 시간 0번 더 풀카드에 이어 두 번째 1번 마법사 카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진행 방식에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레라! 안녕하세요. 자, 소파 구독자님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레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 많은데 평소에 타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타로 세계로 저 K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고! 고고! 러시아 사람들도 타로를 많이 보나요? 일상에서? 네. 타로 있긴 한데 한국에서 쓰는 타로 카드와 디자인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약간 마녀? 느낌, 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타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접근선이 많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레라는 러시아 타로 카드와 한국에 쓰는 좀 보통 웨이트판 타로 카드. 근데 한국에서 꼭 이런 카드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수천 종이 있답니다. 타로 카드는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제 웨이트 카드가 가장 기본이 된 스탠다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타로 카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기본 구조는 같아요.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민화나 설화 같은 풍부한 좀 민족적 색이 더 가미된다면 거기에 좀 내용들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것 뿐이죠. 그럼 자, 이번 시간에 소개될 1번 마법사 카드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레라를 위해서 또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카드 큰 개 뽑아왔어요. 오, 우와, 보기 편하다고요? 예뻐요. 레라, 이 카드를 보고 레라가 그냥 보고 느끼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기 화면에도 띄워놨거든요. 네. 그냥 제가 막 보고 떠오르는 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주변을 꽃들이 막 가득 둘러싸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촛불 모양의 봉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아래로 뭔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미비우스의 쥐처럼 보이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특이해 보이는 뱀 모양의 허리띠?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 있는데 테이블 위에 다양한 소품들이 뭔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일반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요. 그냥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어떨까요? 아우, 뭐 예리하게 또 많은 그림에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묘사해 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타로 카드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뭔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레라가 이야기한 이 촛불 모양의 이 봉. 봉은 마법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마법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영화 해리포터 보신 적 있어요? 해리포터 맞죠? 좋습니다. 자,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들이 항상 이제 저만한 지팡이들 하나 들고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봉이나 지팡이가 마법사의 필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마법사들도 항상 뭔가 이렇게 뽕 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자, 타로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오컬트 상징의 대부분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 기원을 좀 보통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마법봉, 마법 지팡이도 마찬가지 거기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마법봉은 보통 휘어진 상아, 그림 보시죠? 코끼리의 상아. 상어로 만든 데다가 뭔가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로아스트교의 마법사들은 이
가느다란 막대기, 좀 그림을 보시죠. 막대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뭉친 것, 이걸 바르솜이라고 하고 또는 바레스만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또 마법봉으로 지칭했죠. 이 바레스만에 보면 약간 뭐 횃불을 기둥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좀 밝힌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마법봉이 마법사의 상징으로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어릴 때면 또 호메로스의 문학 작품 오디세이야. 네, 오디세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에서 보는 마녀 키르케 보이시죠? 저 여인이 키르케거든요. 키르케가 들고 있는 저 마법봉 보이시죠? 저 마법봉으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동물로 변신시켜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자주 이렇게 오디세이 작품에 나타나요. 자, 이후로 판타지 작품에 등장하는 마법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은 주로 마법을 펼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 하나쯤은 필수품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레라, 자, 이런 마법사가 상징하는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든 할 수 있는 정말 부러운 자기 캐릭터? 자기캐? 사기캐란 말을 아시는군요. 네,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동감해요. 자, 그런데 제가 타로 카드의 마법사 이 캐릭터를 좀 한마디로 좀 정의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 또는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물론 마법사가 만든 물건들은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마법사의 주된 어떤 관심 포인트는 자신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보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에 그 자체에 관심이 더 많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요즘 직업으로 말하면 뭐 정치인이나 기업가보다는 과학자, 예술가 쪽에 더 가까운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레라, 타로 카드의 마법사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역사적 인물이 있다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마 스티브 잡스. 원래 스티브 잡스는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의 관심은 마cintosh라는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잖아요. 그리고 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맞아요. 저도 그의 그 세련되고 쿨한 디자인적 안목과 출시할 그 제품을 설명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사람들 그거 많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마술쇼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그러면 허리에 찬 마법사의 뱀 모양의 벨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뱀 모양 벨트는 우로보로스, 그리스어거든요. 네, 우로보로스라고 해요. 우로보로스는 꼬리를 삼키는 자, 자기 입으로 꼬리를 물었어요. 그대로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났어요. 이 상징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의미를 지녀 영혼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죠. 서기 2세기 무렵부터 활동했던 기독교계 영지주의에서는 우로보로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했다 그러죠? 태어나죠. 부활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탄생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의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 할 때 이브가 누구한테 유혹을 받죠? 뱀. 그렇죠. 우리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뱀을 되게 악마로 좀 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후대 로마 캐토릭으로 가면은 이후로는 뱀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중세로 넘어오면 이런 연금술사들은 이런 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비교적 많이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와 기호를 써서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데 특히 우로보로스가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를 의미하는 문자는 뭐처럼 알파벳에서 어떤 모양이 떠올라요?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는 우로보로스가 처음과 끝을 동시에 가진 존재, 즉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로보로스는 일종의 하나의 세계, 완전체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시간의 변화라던가 지식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하죠. 아, 모양으로는 알파벳 O. 그래서 영원한 시간, 완전한 세계, 시작과 끝이 없는 뭔가 동양의 윤회 세상? 오, 윤회사상? 역시 한국 문화 제대로 공부하셨군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원을 생각하니까 완전체 아닐까? 또 이거 윤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감각을 우리는 원초적 감각이라고 해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느낌상 아는 거죠. 느낌상. 그래서 원초적 감각이라고 모든 인류가 타고난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원초적 감각이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물, 사건, 상황, 장소에도 이런 감각을 대위에서 바라보고 있죠. 개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법사 머리 위에 있는 그 메비우스 띠가 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좋아요.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요? 오. 짱이야. 자, 그럼 레라. 테이블이 보이죠? 네. 그 위에 검, 칼, 방패, 컵, 지팡이가 놓여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촉으로, 그 감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렵네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마법을 부리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들도 다 상징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다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그 4가지 능력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네.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그 중에서 4가지 능력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바람처럼 자유롭고 빛과 같은 빠른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머리. 이런 능력을 좀 갖고 싶어. 이게 1번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2번,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용맹하고 열정과 야망이 넘치는 가슴. 타잔 같은 사람입니다. 자, 3번째, 자, 넓은 영토, 물질적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재산, 돈. 자, 4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사랑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능력.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와. 자, 레라. 근데 이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야 돼요. 꼭 하나만 골라야 돼요? 네, 하나만 골라보세요. 어렵네요.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4번? 오. 아닌가? 어렵네요. 또 고르시려고요? 다음으로 고르고 싶은 거는 2번. 하나만 고르려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네. 좀 어렵네요. 이 4가지 능력은 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각각의 물건과 관계가 있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빛과 같은 빠른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머리. 뭔 것 같아요? 검이에요. 2번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용맹하고 열정과 야망이 넘치는 가슴. 뭘 것 같아요? 지팡이에요. 자, 지팡이 보면 딱 꽂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굉장히 용기가 묻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3번째, 넓은 영토, 물질적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그 재산은 뭘 것 같아요? 방패, 동전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별인 모양들이 있죠. 펜타클이라고도 하거든요. 가끔 이제 타로 카드 하다가 저렇게 동전 카드, 방패 카드가 자주 나오면 뭔가 이렇게 인컴이 생기는 거예요. 오, 인컴. 네. 인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컵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세상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능력을 상징해요. 자, 컵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 그렇죠.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아주 예민한 것들을 잘 균형을 잡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레라가 마치 고민했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갈등을 했을걸요? 그쵸. 왜냐하면 솔직히 모든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은 각각 14장씩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4개가 4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팡이의 왕국, 검의 왕국, 펜타클의 왕국, 동전의 왕국, 컵의 왕국이 있는 거죠. 그게 다 14개씩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적 원소로 표현해 본다면 검이죠, 검. 슉 하니까 슉, 그 소리가 뭐 같아요? 바람. 자, 그럼 또 추측해봐요. 지팡이는 빵, 불. 화끈하게 떠오르잖아요. 이 영맹하고 이게 불을 의미해요. 자, 그럼 방패는 땅, 그렇죠, 그렇죠. 컵에다 뭘 담아요? 물. 그렇죠, 물이에요. 자, 그래서 동양식으로 사고하면 진수화풍? 아, 전공이 그거니까 아시겠네요. 네, 이 마법사는 땅, 물, 불, 바람이라는 4가지 원소로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원전 450년쯤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만든 모든 물질, 그 물질이 4가지 기본 원소로 이렇게 사람도 이루어졌고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4원소라고도 주장하고요. 불, 숨, 물, 흙 이 4가지가 본질적 원소들의 합성물이며 사물은 이 기본 원소의 비율에 따라 서로 형태를 바꿀 뿐 어떤 사물도 새롭게 탄생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 4가지 원소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돼서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자, 마법사는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법사 주변 사방에 꽃들이 뭔가 이렇게 쌓여 있네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마법사는 남자 같고 겉에 둘러싸여 있다는 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다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에서도 꽃이 여성을 상징하나요? 맞아요. 그렇군요. 빙고!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네네. 우와, 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바로 전문가 된 느낌이랑 뿌듯하네요. 앞으로 계속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자신의 그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렇게 카드에 대입해 보면 그 방식은 있거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메이저 카드가 2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인물 카드로 해당되는 부분이 9개가 있어요. 9장. 그 9장 안에 등장한 인물이 자기 생일과 대치시키면 나타나요. 만약 자기 카드가 이 카드다. 당신의 상징의 카드는 이거다. 마법사라고 하면은 이성. 남자는 여성, 여성은 남성이겠죠.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인지 대해서는 굳이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인기짱이라는 뜻이에요. 인기짱. 네, 인기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보통 이런 분들이 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물이 조금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속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 저는 어떤 카드예요? 제 생년월일이 궁금하시죠?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메이저 카드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신비한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마법사 카드 끝나고 이후에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럼 이 마법사 카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 그럼 촬영 끝나고 제 거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알겠어요. 빨리 마무리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 기대하면서 안녕. 바이바이.